연설 두 개지를 가지고. 대구에서 저기 초청 있으시던데 안 가시고 여기 오시면 그건 안 가봤어요. 그거는 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때 관리본부의 지정입니다. 먼저 그 바쁘신 가운데 오늘 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자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 김현태입니다. 사실 먼저 본 모임에서 우리 황교안 회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라 기회를 좀 마련하여서 깊은 공감을 갖고 회장님, 선임 회장님 모시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두근두근한 그 행복감을 오늘 선배 회장님 모시고 말씀 좀 충분히 나누고 또 저녁도 좀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주시고 드신 것도 말씀 주시고 오늘 회의는 제가 좀 전체적인 브리핑을 이제 그동안에 나온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말씀을 좀 많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그 신화 엔지니어링의 김인수 회장이 좀 오시기로 됐었는데 며칠 전에 그 CMF 운동을 갔다가 추운 날 걸려가지고 몸살 감기에 심하게 나가지고 웃으시면서 그 와인을 좀 보내셨어요. 그래서 샤도 땅굴하고 히딩과인이라는 걸 좀 보내서 진짜 선배님들이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나도 혹시 통해 못 하신 분들 좀 통해서 보내드려서 좀 감사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좀 후배들을 보신 김에 마음이 열어놓으시고 좋은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이 내용은 먼저 번에 우리 20주년 기념 행사 때 찍었던 내용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해서 전혀 성황리에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그 설명드릴 순서는 지난 10년간 우리 감리업계가 흘러왔던 통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협회 운영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이런 추진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요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협회 통합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잠깐요. 그건 회장님이 불평하지 마시고 본부장이랑 다른 분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선배님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아무를 모르겠네. 그게 이유가 후임 저 회장 그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오늘 일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년은 통계입니다. 2003년부터 2013년 이 통계는 11월 현재입니다. 약간 좀 여쭤보는데 이거는 11월 말 현재고 다른 때도 각 연도에 11월 말 현재 같은 동기 대비해서 나오는 통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민간의 다중용 공공주택, 그리고 공공시설, 다시 합계가 된 내용인데 먼저 합계를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우리에게 일이 제일 많았던 그 해였습니다. 공공. 2009년과 대비할 때 오늘 한 달 전, 2011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2009년에 1조 4천억을 우리가 수주를 했는데 올해는 11월 말에 7,800억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2009년 대비 약 한 40%, 43% 정도 줄어드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그 벅찬 얘기가 되고 2009년이 아니고 10년, 11년, 12년 이 평균을 보더라도 한 20% 정도 일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공공시설 부분은 이보다 더 줄고 있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가지고 무려 약 60%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평균으로 3년 평균을 보더라도 약 한 25%, 작년보다 25% 정도
평균 한 20% 이렇게 줄어가지고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전체보다도 외로 더 많이 줄거든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주로 이제 건축에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 제일 많이 할 때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약 한 2009년 대비 한 15% 늘었고 전체적으로 한 10% 가까이 아파트 부분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약 한 40% 2009년 대비 40% 평년 한 3년 전보다 한 15내 20%가 줄어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업체는 지금 2013년 했는데 574개사로 약 한 3% 정도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물량은 약 20% 이상이 줄고 업체는 한 3%, 그 다음에 감리원 수는 가장 많았던 2009년도 대비 2013년도 약 한 10%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한 2010년, 12년 평균보다는 대략 한 5% 정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리 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또 이 상황을 그래프로 보더라도 나중에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꺾일 것인지는 대체적으로 더 이러지 않겠느냐. 이런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협회를 그동안 이제 제가 한 2년여 지난 2012년 2월달에 취임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협회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선 목표를 정해놓고서 가보자 해가지고 한 8가지 정도 목표를 좀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협회의 이상을 좀 강화하다. 그 다음에 수시로 정책 판단에 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입장을 잘 발견하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자. 그리고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의회위원회든 이런 활동을 많이 강화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감리 물량을 좀 증대시키고 확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 기능을 강화했고, 그리고 또한 협회 사무처 능력일 뿐이 아니고 감리원의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냥 도면대로만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협회를 통합하는 이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우선 그 협회 이상 강화 부분에서 각종 행사 시 맨 앞에 보시다시피 행사할 때 그 정부 인사의 참여 격을 좀 높이거나 또는 그 우리가 상을 주는 품격을 좀 높이는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에 국토부 한만일 장관과 장관이라든지 이런 조찬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었고, 지난번에 여기 계신 회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감내나 참여 인사가 많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과 그동안에 국장급이 들어왔으면 차관이 직접 와주시고,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먼저 황기봉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유관기관의 단체장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어떤 저걸 좀 높일 수가 있지 않느냐. 또한 정부 포상을 사실은 우리가 별도로 이제 감리의 날 행사 때 정부 포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까지 해서 좀 품격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만희 차관과 대담하고 그 검찰 장관 그리고 박통 차관 인재위원으로 이번에 상 받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 기관과의 그 MOU를 이제 체결해서 우리 협회의 이상을 계속적으로 높여보게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 시각협회 같은 경우는 건설, 사업관리, 학회와 이렇게 유관 그 단체 간에 저걸 했는데, 우리는 이제 건축 시공학회와 MOU를 체결해서 각종 그 토론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고, 경기대학과 MOU를 체결했고, 과학기술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서로 다분한 그 정보 공유와 또 이 교수들이 우리 협회를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번 이제 건축 시공학회 서수학회 경기대와 MOU를 맺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인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의견을 정부 각처에 이렇게 좀 전달하는 그런 간담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최근 2년간 주로 이제 우리 제도 개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시행능력 비표를 할 때 별도로 우리 감리원 교육을 2주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고 또 받고 해서 이걸 통합해서 한 번만 받으면 되도록 정리됐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또 됐던 법정 공휴일 날 이렇게 날짜를 쉬어가지고 이제 감리기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 어려움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항을 이제 금지를 하는 문제가 있고, 전관학 잔전단에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그전에 배치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생 능력평가에 참여했을 때는 그 비용 일부를 보상합니다. 또한 감리원을 교체할 때 지금 교체가 좀 쉽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PQ 제출 시 서류를 간소화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왔습니다. 기재부서가 제도 개선 노력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가를 높이 받으려도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약 감리비 예산을 약 30% 증가해서 2011년 15%, 그 다음에 2012년 10%, 작년에 올해 5%를 감리 대가 산출하는 그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그 사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협회 사무처의 업무 능률을 향상하는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좀 줬었습니다. 국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협회 직원들이 공무원화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항상 협회 직원들은 회원사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사무처 효율을 많이 증대를 해보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능률 향상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전 직원을 놓고 재배치를 해서 현재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대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재반 그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그런, 그리고 각종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 그 사무처 요원들 민간 회사의 운영 사고를 도입합니다. 무슨 전략할 수 있고 뭔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직원 결혼 시 직원을 좀 충원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인건비를 좀 전락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비회원에 대한 회원 가입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나름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수익 사업을 좀 만들어보자. 맨날 회비만 가지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회비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왜냐면 업무가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수익 사업을 했던 것은 2012년도에 4억 8천만 원 그 교통대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2억 4천만 원 해서 노동부로부터 별도의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완료한 바입니다. 다음에 그 위원회와 그 협의회의 지속적인 그 활동을 강화했고요. 감리 물량에 대한 확보를 노력했습니다만서도 이 흐르는 대사를 막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크나큰 숙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그 우리한테 주어 있는 등록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협회로 계속적으로 주어지도록 노력을 지속해왔고, 이타 업무가 우리 협회에 지속적으로 되도록 노력과 함께 공공건설사업관리 통합 행정 규칙에 대한 연구용을 추진해서 현재 납품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일을 좀 늘리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그 한계를 좀 느낀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해외로 나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그 상황에서 해외 유관과의 교류를 좀 확대하는 걸로 좀 봤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 최강기 대표들도 관심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중국 건축가는 그동안 우리가 쭉 그 상대를 해오면서 같이 협의를 해왔던 교통 운수부라든지 같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중국 감리자문유한공사, 그다음에 건축가 연구원을 별도로 방문하고 또 거기서 와가지고 같이 그 업무를 일을 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국 교통건설 감리협회,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 쭉 저거 했던 데고, 또 유한공정이 있는데 여기는 새로 이번에 좀 개발한 그 내용입니다. 주로 건축을 이제 주로 하는 데고, 아까 이제 토목, 그것도 해양과 수산 이런 쪽을 좀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 건설개발과 MOU를 체결해서 서로 감리하는 정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 같이 좀 진출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해외로 가자라고만 했지 어떻게 가야 될지가 전혀 좀 답이 어려웠습니다. 가자 해도 언어도 안 되고 가격도 우리가 감면 단가도 그렇고 시스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가자는 하는데 우리 또 어떤 그 네임밸류도 미국이나 이런 데 현격히 나갈 수 없는 더군다나 우리가 감리원이 한 3만 명 되는데 한 500개 회사로 한 회사에 평균 50명 가지고는 해외를 개척할 수가 참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물량과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자 이런 취지의 활동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측과의 협의, 그다음에 MOU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일줄 사람이 같이 좀 이렇게 느낌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기능인데 그동안에 선배 회장님들께서 해오셨던 대로 경실련과 주그룹연합회는 시민단체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고 또 협회 홈페이지가 좀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걸 이번에는 새로 좀 다 바꿔가지고 깨끗하게 바로바로 보기 편하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미지 건설 얘기만 나오면 아직도 건설이냐 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기자들 그 데스크 간담회를 수차 저거 했고 또 이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우리 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협회 전 사무처들이 같이 저하고 같이 해당단하고 같이 참여해서 김장을 담고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하고서 홍보를 지속하고 그런 과정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감리원들이 우리가 처음에 감리원이 형성되기는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설계사무소였던 사람들, 경제대학이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감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질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데 나름대로 감리원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떤 사고가 좀 잘못됐다든지 어디 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면 그야말로 큰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개가 사람이 물었다 하면 이건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면 큰일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감리원들 사고가 엄청 중요했었다 해서 나름대로 감리원들과 공감을 하고 정신자세 특히 윤리관련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서 해당단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다 보다니까 돌아가면서 직접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대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가고 더 좀 평가가 나와야 되지만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좀 제일 느꼈던 거 한 가지는 협회 이상은 좀 나름대로 좀 많이 올라갔거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협회 직원들이 굉장히 빨리빨리해졌다. 전에는 좀 느슨했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해졌다. 그리고 하다못해 보면 오늘 행사가 있더라도 옛날에 2, 3일 지나야 어떤 어디 안내가 되거나 지금은 오늘 행사가 끝나면 오늘 안에 이게 전부 그냥 메일로 가고 다 안내가 된다. 상당히 좀 빨리빨리해졌구나 이런 부분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협회 통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감리협회가 설립이 됐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감리라는 말은 어떤 주제적인 성격이 많으니까 이걸 좀 좋은 말로 바꿔보자 했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좋은 말이 나름대로 건설 사업관리라는 말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사업관리라는 이름으로 깃발 아래 통합이 좀 필요한 현재 법적으로는 통합이 돼서 법은 지난 5월 22일 통과가 돼서 내년 5월 23일 1년간 유예기간이 지나서 이제 바로 건설기술진흥법이 통과되는 시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은 통합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협회 통합이 나름대로 문제가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협회는 CM협회, 배영희 회장이 하고 있는 CM협회, 그리고 우리 감리협회, 선배님들이 만들어 오신 감리협회, 그리고 토목에 대한 설계, 모든 부분이 엔지니어링 쪽에 가 있는데 토목 설계는
건설부, 건교부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쪽에 가 있다고 그걸 당겨서 건설부 쪽으로 끌어들이는 건설 쪽으로. 그래서 세 개 협회가 통합이 돼야 되는 그 필요성이 좀 대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CM협회와 좀 통합을 위해서 여러 차례 그 접촉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선배 회장님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었고, 다만 이제 현재 통합의 필요성은 상호 인정을 하지만 CM협회에서는 아직도 자생을 좀 해보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법률도 좀 더 자체적으로 좀 법률도 좀 개정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법률이 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하는 우리 건설사업관리를 CM에 포함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법적인 어떤 그 수평 레벨로 봐서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아직 국회에 저것도 안 돼 있는데, 제안도 안 돼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를 놓고서 자생을 해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시간이 갈 때 우선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은 지속할 것이다. 이런 그 내용이고, 두 번째 그 설계협회와의 통합은 일단 지난 8월인가 그때 그 MOU를 맺었습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좀 이를 좀 매달려 나가다 이런 통합 MOU를 맺었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 통합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은 그겁니다. 뭐 법적으로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회원사가 이중으로 회비를 내는 겁니다. 거기 가서 회사는 하나인데 설계, 토목 설계하는 저도 내고 여기서 담력회도 내고 그 CM협회 가서도 회비를 내니까 이중으로 회비를 내는데, 이 어려운 판에 아까 보시다시피 일은 40%나 줄어있는데 이런 판에 그 회비를 여기저기 내서는 어렵지 않느냐. 또 돈도 돈이지만 그 행사할 때 또 쫓아가야 되지. 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 위에 또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면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해외라든지 이런 쪽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감비원 관리, 그 다음에 회사 실적 관리를 우리한테 위탁업무를 줬는데, 현재는 국토부에서 이걸 우리한테 준다 안 준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통합관리 해버린다. 이래 되니까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하다못해 몸집을 키워서 우리 통합되는 우리 협회로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숨어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통합을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4일 날 MOU를 체결했고, 통합 추진위원회를 양 협회장과 협회 부의장단, 설계협회 부의장단 해서 지금 한 서너 차례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협회에서는 자기들도 통합을 하고 하니까 어떤 몫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와 항상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측되는 그 예측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설계협회는 약 46개사가 설계협회에 좀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법이 바뀜으로써 엔지니어링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약 한 1,500개 정도 되는 설계 부분이 같이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합류할지는 시간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몫을 많이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온 뒤에 얘기하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우선적인 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뭐 몫을 좀 더 많이 내놓고 토목이 많아질 테니까 토목 쪽에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게를 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운영을 지금처럼 운영하지 말고 대의원제로 해가지고 숫자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현재. 그리고 건축과 토목이라는 것이 글로벌화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말을 빼자, 이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또 여기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동안 만드셔가지고 모든 부분을 무난하게 했던 그런 우리의 그 전통,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다.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왔던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대의원제는 나중에
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람이 많이 엎친다면 그때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건축과 토목은 균형 발전을 좀 이루는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토목과 건축이 그동안 서로 이렇게 균형 발전해왔던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다음에 차기 회장에 대한 얘기가 좀 거론이 되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협회에서 회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한국회 회장님께서도 서둘지 말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끌려가지 말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일부러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를 이해시켜가면서 우리의 뜻이 이거니까 뜻에 잘 포함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그럼 예를 들어 협회가 통합되고 감리라는 말이 없어지면서 건설 사업 관리라고 이렇게 된다면 협회 명칭이 지금 우리가 감리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감리협회라는 말은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동안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대략 한 200여 개 회사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현재 제일 많은 의견은 한국건설기술협회에 한 100여 분,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진흥협회에 한 28분,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어떤 숫자가 많고 적고 이건 참고사항이고, 이런 한 5개의 범주에서 어떻게 하면 법 취지에 맞는 법하고도 잘 맞아떨어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 의견은 나왔으니까 또 선배 자문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해서 제일 이쁜 이름이고 이렇게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법하고 잘 맞는 그런 이름으로 좀 추수해 볼까 합니다. 우선 시간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추수는 상황이 됩니다. 통합은 먼저 그동안에 MOU를 맺고 일을 진행하다 지난 12월 10일 날 이사회에 보고를 정식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5월 23일 이전에 통합협회가 출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협회하고 대화 중은 가능하면은 CM협회하고 다 포함해서 5월 23일 날 통합회의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이루도록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좀 장황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여쭤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들으셨는데 좀 차분하게 좀 말씀 좀 주시면 저희들이 좀 잘 좀 해서. 통합 협회 정기총회는요 내년 4월에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건기법에 의해서 재등록하는 게 5월 23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등록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원 파악이 됐을 때 그때 준비해 가지고 하려면은 적어도 6월이나 7월 돼야 정기총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둘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다 온 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40개만 46개가 있으니까 설계협회, 엔지니어링 협회 한 1,600개가 얼마나 올지는 차지하고 먼저 설계협회하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엔지니어링 협회가 약 3,800개 회사 정도 되는데 건설 부분만. 아니 전체가 우선 제가 지금 규모를 따져서 3,800개 정도 회사가 되는데 거기서 비건설이 한 1,000여 개 회사 돼요. 비건설 1,000여 개 회사인데 비건설 중에도 국토부에 등록을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회사들이 비건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공항이나 이런 거 할 때 전기나 설비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콘소시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쪽을 다 등록하게.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한 2,000개 회사 정도는 이쪽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말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계란의 숫자를 놓고서 병아리를 세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란이 100개라도 병아리를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우선은 현재 46개가 사립협회에 있으니까 거기는 뭐 통합이 당연히 되는 걸로 보고 나머지 오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록을 수시 등록으로 할 거냐, 기한을 두 가지로 등록할 거냐 거기에 따라 틀리는데요. 수시 등록으로 할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등록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절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 회사는 등록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좀 되면 좋겠고요. 또한 회비도 좀 협회 가입도 해도 등록만 해서 또 있거든요. 등록한 뒤에 협회비도 내줘야 됩니다. 바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달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달걀 숫자가 병아리 숫자가 직접 연결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제 그래서 회피비를 이제 양쪽에 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금 이제 기술자 관리도 기술사는 기술사에서 지금 관리하겠다 그러고요. 또 이제 기술인 협회는 기술인 협회대로 건설 기술자를 관리하겠다 그러고요. 엔지니어 협회는 엔지니어 협회 종사 기술자는 다 관리하도록 그거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작업을 거의 한 80~90%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한 7만 내지 8만 명 정도 돼요. 엔지니어링 종사자 기술자가 거기서 적어도 한 70%는 이쪽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 아까 보니까 감리 외 설계업계 기술자 위탁 관리 업무 추진 중이라는데 원래 건기법 전면 개정에 기술자 관리가 되도록 그래 안 돼 있습니까? 추진한다는 건 아직 그래 안 됐다는 얘기합니다. 안 돼 있어요? 기술자 관리도 안 되고 실적 관리도 안 되고. 실적 관리도 안 되고. 아니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이 통합 설계 협회를 만들겠다는 원목적이 기술자 관리와 기술 경력 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통합 협회를 만드는데 그게 빠지고 나는데 뭐 어떻게 하면 통합합니까? 핵심이 빠져 있는데. 거기요. 지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국토부에서 개발 거의 지금 어느 정도 내년 한 5월까지 해서 퍼펙트는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시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갑니다. 자기들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거는 그것대로 국토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법 시행과 더불어서 스타트한다는 것은 일부 설계협회에서도 이쪽을 원하는 그런 지금 설계협회 등록된 한 40몇 개 회사 그리고 감리협회 정도라도 스타트하고 그런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회사 이익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서 필요한 회사들은 상시 등록하면은 계속 이 몸집 그거가 아니라 스타트는 그 시점을 맞춰서 스타트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등록에 한꺼번에 온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상당히 힘들고 의견 드물도 힘든데 일단 1차적으로 다 수행하는 회사들만 등록돼야 하고 그렇게 스타트하다. 지금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으면 감리원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 관리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이 많이 신경을 썼는데 아직도 우리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속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내놓고 얘기 못하는데 기술자들은 감리원이라는 말 없어지고 이제 건설 기술자가 되니까 그럼 기술협회 관리하면 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리원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협회의 존재를 하려면은 감리원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실적도 회사의 실적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술자는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도 저걸 하니까 내놓고 얘기를 못했죠. 기술협회를 쪄주고 실적은 공동으로 해서 아무나 인터넷 뛰어가지고 그리 좀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회원사가 편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면 협회는 뭐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왜? 실적 관리도 안 하고 기술자 관리도 안 하고 안 한다면 누가 회비를 내겠느냐. 그냥 회비 안 내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회도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 등록하고 여기서 우리가 인원 관리하고 실적도 관리해야 된다. 요걸 지난 동안에 집중 관리를 하면서 그 노력을 그쪽으로 다시 한 거죠. 근데 아직은 최종 결론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고 걔는 빼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CN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다 몸집을 키워놔야 다른 데 어떻게 우리밖에 더 있느냐, 우리한테 줘라, 이런 그 속마음이 좀 있어서 통합을 더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토부한테 통합, 우리 엔지니어링 쪽에 있는 이런 모든 유관 그 CM이나 지금 설계나 이게 통합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탁권을 여기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 명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국토부 입장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기술자는 기술사에 뭐 사람은 저쪽 서로 지금 이 유치하려고 뺏어가려고 난리인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명분만 주면은 공포는 안 했지만은 이렇게 통합만 돼갖고 명분만 있으면 이쪽으로 제일 주는 것이 명분이 있은 게 이쪽으로 줄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심은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떤 지금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소중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기술인 협회에서는 자기 업무를 우리가 이제 통합 협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업무를 안 뺏기려고 건교부 출신 고위청을 지금 그 고문으로 2사람 3사람 이렇게 두가지고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제가 그 엔지니어링 협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원으로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법에 의해서 그는 협회 규정에 의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각종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이지, 등록을 할 수 없느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협회 가입 안 해도. 그 다음에 또 기술자 증명을 못 띄느냐? 띄주게끔 돼 있어요. 단지 수수료가 높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협회가 새로 탄생했을 때 협회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필요 없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 협회비를 많이 내야 되는 것도 보면 많은 회원들이 협회에 가입 안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업계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는 것보다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가입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선 국토부는 정부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이 있어야 뭐 회원들한테 우리 뭐 해외 나가는 것도 지원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여기 저 국토부는 지원이 없는데 그런 지원을 해줄 거리가 없으니까 회원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이 별로 이득과 소득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앞으로 좀 통합협회를 두고 자기들이 그 기술자 관리나 업체 실적 관리를 하려면은 이 우리 협회에다가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게끔 자원을 우선 줘야 관리가 되지, 맨입에 관리하란다고 관리가 되냐 이거지.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국토부가 그걸 못 느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법 개정하면서 왜 건설이 전문 분야에서 국토부에 관련된 일이니까 별도 협회로 해서 이쪽에 나와야지, 직영비 소속인 엔지니어링 협회 가서 이렇게 있느냐는 것을 여태 사실 현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법 개정하면서 국토부 고위층에서 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영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막 그렇게 따다가 여기다 지원을 해요. 근데 국토부는 여태까지 매만 때리고 규제하고 뭐 벌만 주고 뭐 잔소리만 했지 사실은 지원책은 없었다고. 그것을 이번에 알아가지고 이 진흥법이 탄생했고 그런 것을 터득해갖고 이번에 이게 발족된 겁니다. 그래서 한순에 법을 내지는 않지만은 국토부도 지금 해외 건설 저쪽 협회한테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 저런 거가 지금 여러 가지 정리 정도를 해가지고 이쪽에도 그런 어떤 그 아이템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우리 산하기관으로서 명맥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다만 단시간 내에 그건 되지 않으려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반드시 그쪽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식을 했습니다. 조 회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추진해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그 해외 설계협회가 해외 건설 해건협회 있잖아요. 해건협회. 예,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 부회장 할 때도 건교부하고 그 출하를 많이 했는데 그 해건협에 나가는 돈이 그 연간 30억 내지 40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해건협의 설계 기능을 기왕 통합협회로 만든다면 해건협에 있는 설계 기능을 일로 가져오고 해건협에 지원하는 40억 중에 단 절반이라도 이쪽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로비가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의 그 아이템 중에 좋은 아이템. 해 지금 설계 쪽이나 이쪽에 해건협에서 그 뛰는 게 엄청 수수료 엄청 많이 들었다. 업계 입장에서. 그것만 우리가 뛰어와도 그 뛰어난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업계는 이익이 있고 그런 상품 그렇게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그 협회 통합 문제 되기 전에 앞에서 상당히 궁금한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연달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MOU 체결한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업무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덕을 보고 상호간 협조하기 위해서 MOU 체결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너무 약한 사람, 약한 학교들하고 그 MOU를 체결하면은 이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쉽진 않은 이야기지만 좀 좋은 학교, 큰 학교 쪽으로 큰 기관하고 MOU 체결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연도별로 그 감리연수가 나오고 있는데 감리를 축소를 한다든지 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말이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왜냐하면 우리 감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진들이 어디보다도 제일 많거든요. 이런 통계는 제대로 잡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 그 설립하는데 기사가 한 사람 있으면 설립은 되고 어떤 경우든지 공사 규모에 따라서 기술사를 채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계없이 상당한 기술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리 업무를 축소시킨다 그러면은 정부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들하고 같이 있는 기술진들이 다른 데 가서 수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이제 옛날 것까지는 전부 다 찾아내기는 조금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말이죠. 기술사하고 기사는 뭐 빼더라도 기술사하고 건축사하고는 통계상으로 언제든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내가 이따 조금 건설부하고 협조를 한다 뭐 한다 하는 이야기, 협의를 한다 하는 이야기 할 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는 거고 이게 조금 서툴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김현태 회장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임무 회장님인가 미안합니다. 왜 하필 또? 아니 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협회장들은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 협회 통합 문제는 말이죠. 장기적인 포석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끌고 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김현태 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걸 했는데 왜 그러냐는 말이죠. 이게 이거 법이 제정되고 할 때 그거를 제가 적기에 그걸 내가 알았으면은 힘이 없어도 가만 놔두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이제 그걸 해보는데 협회 통합되는 협회 이름부터 잘못됐어요. 건설관리협회? 어떻게 건설관리협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설계 협회 사람들을 끌어들일 생각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될 거는 그 시행령이 들어가 있나요? 어디 저 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협회 명칭은. 아직 안 정했어요. 좋아요. 근데 그런 거 그걸 할 때 말이죠. 이게 제가 용역 같은 거 그걸 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뭐 저 통합하는 협회는 CM 협회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한다. 예? 남제만 줄줄 따라가기만 한다. 끌려다니기만 한다 하는 생각을 솔직하게 했었어요. 해석본 내가 몇 번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장차를 생각하든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설계 파트를 우리 협회로 끌어들이려고 그걸 한다 그러면은 이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름 자체가 CM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건설 관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SEM이라 하는 표현을 했어요.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다 하는 개념으로 가면은 그렇게 가면은 기술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건설 관리하는 사람 다 있다 그러면 기술 속에는 감리도 들어오고 설계도 들어오고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통합하는 협회로서의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SEM이라 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내가 김현태 회장님한테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엔지니어링이나 다른 데에서 여기 관계 하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말이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직영부 옛날엔 과기처죠. 옛날엔 그런 데서 할 때는 돈을 지원하고 건설부에서는 나도 건설부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그렇지만 나 뭐 협회 관리나 난 별로 그거 해본 적이 관련된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맨날 단속하고 감독하는 것만 하지 지원할 거는 전혀 안 하니까. 지금 직영부 쪽에 엔지니어링 쪽에 있는 분들이 직영부 쪽에서 떨어지려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미쳤다고 건설부 가서 고생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장차 참말로 건설부가 건설부가 잘 그걸 해가지고 직영부 쪽 같은 역할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억설입니다. 우리가 직영부 쪽으로 끼어 들어가거나 합쳐질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와 같은 거 하면 건설관리협회다 하는 이야기는 어디 가서 다리 밑에 가서 점을 치더라도 한번 제대로 이름을 장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우리한테로 흡수될 수 있는 그걸 해서 사실상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김현태 회장님은 참 성공적으로 2년 임기를 마쳐가지고 내년 3월 달이면 참 명예스럽게 퇴진할 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된 역할을 차기 회장이 맡아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완벽하게 이런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 우리가 제시할 조건도 제시하면서 차기 회장이가 추진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면은 지금 빨리 그걸 해서 우리가 딴 사람 저쪽 상대방들한테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김종철 회장이 어디서 이야기를 할 때에 CMF에 5억 빚 있는 거 우리가 안 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빚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둘면은 그런 것도 꼼짝없이 안게 되고 우리가 이래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건물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다음 봅시다. 어제 통합할 때는 회사가 통합을 한다든지 회사 인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사의 사장 누가 할 거냐, 회장 누가 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재산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탁 튕기고 앉아가지고 묵직한 든든한 걸로 해서 앉아 있어야 설계 옆에 여기 오겠다 하면, 만약에 오겠다고 할인 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올 설계 협회나 CM 협회 같은 것도 말이죠, 어렵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 지금처럼 서둘러 가지고는 우리가 기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모셔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산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그 협회 회계 전문하는 자문위원들 있죠. 공문 세무사. 공문 회계사 같은 거.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합쳤을 때에 저기 CM 협회하고 합쳤을 때, 그다음에 설계 협회하고 합쳤을 때에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실제로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거 할 때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되냐 하는 거를 보면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해서 완벽하게, 자, 우리는 어떤 조건이 돼야 당신들 우리한테 받아들이겠어. 자, 우리 재산이 지금 회원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돌아가는데 100만 원은 당신들이 다 안 내더라도 80만 원은 내야 당신들이 우리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다든지, 이와 같은 거는 조건을 명확하게 그걸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김현태 회장님 능력을 무시한다든지 당신이 앞장서 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보면 말이죠. 준비하다가 보면 임기 끝나서 새 회장이 나서서 이걸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그걸 해가지고, 자, 명칭 안 정해졌다 하니까 상당히 다행인데, 아마 언젠가 용역한 것이 CM이다 하는 건설관리협회다 하고 그거 나왔는데, 그 용역한 놈 친구들 돈만 받아먹고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왜 기술자가 들어가고 관리 두 파트가 들어갔는데 관리협회?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재산을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 지키면서 해야 되는 쪽으로 그걸 하고, 우리 협회나 무슨 뭐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임기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 임기 동안에만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자, 협회회장 같은 건, 협회회장을 하신 분은 이제 협회의 원로로서 뒤에 물러앉아가지고 뒤따라오는 그 협회장들한 그 협력하고 지도하고 자문하는 이런 역할에 충실할 생각을 그걸 해야지. 임기가 있는 사람은 그게 어느 자리든 협회장이건 무슨 경찰서장,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 임기 끝난 다음에도 내가 회장 역할처럼 그걸 하겠다 그런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려고 그건 안 했습니다만, 합치는데 우리가 다시 되풀이하는 건데, 설계협회하고 합칠 때, 그 다음에 CM협회하고 합칠 때, 또는 뭐 무슨 다른 A라는 협회하고 합칠 때에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건건히 사사건건히 전부 그걸 해가지고 당신들이 우리하고 합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그거에서 고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 6월달까지 합치지 않으면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건기업을 하는 데서 무슨 감리협회 해산하라고 그럴 거냐?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지. 그럼 우리가 자꾸 합시다 하고 자꾸 구해놓은, 야, 지금까지 우리 재산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재산은 말이죠. 우리 황 회장이 큰 소리 치고 내가 샀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협회장 할 때 판공비 10원 한 장 안 썼습니다. 우리 회사 돈 썼어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식사 한 번 해도 협회 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모아놨던 거 딱 돼서 어느 정도 딱 되니까 협회장, 황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이 건을 산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산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어쟁이 투쟁이 다 끌어들이면서 우리 재산권을 없애버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시험협회는 관리협회는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관리협회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난 협회 안 들어와요. 관리협회가 아니고 기술자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합쳐진 협회인데 앞으로 기술이나 설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협회 이제 우리한테 있지 말고 지경부에서 이제 건설 쪽으로 가시오. 그럴 일 없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술 관리 협회가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그거 하라는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회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나중에 저 김 회장님. 네,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너무 폭폭합니다. 건설부에서 우리 막 조직이만 하고 뭐 지금 저거라는데 앞으로 좀 잘 좀 해서 사실은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건설부에 매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도와줘라. 니들이 도와줘서 씨를 뿌리자면 우리가 꽃을 피겠다 해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 지금 또 건설 우리 그 기술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 기사는 빼더라도 기술사하고 건축사가 우리 감리협회 인원이 33,300명입니다. 33,300명이면 20대 건설회사의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는 2.8%가 건축사 기술사입니다. 감리협회는 29.8%가 건축사 기술사입니다. 10배. 그러니까 우리 발세하지 말라고 큰 소리 아니 낼수 있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봐라. 대한민국 최고 기술력 가진 게 여기밖에 더 있느냐. 3만 명을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렇다는 말씀을 좀 나눴고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협회 성함 좀 천천히 하나 여유를 가지고 하나 하면서 협회 이름에 말씀하셨는데 이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5개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개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이거 정할 때 또 회장님들하고 또 상의를 드리고 어느 게 더 낫는지 한국건설기술협회, 한국건설기술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통합협회, 건설기술산업협회 이렇게 좀 5가지를 추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험협회 이거 가지고 큰 틀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민우 회장님 한 말씀 하세요. 황의장 말씀 마치다. 이런 데 말씀을 해주셔야. 아니 나도 그밖에 돼요. 저런 안 쳐다봤는데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만날 실제 시엔 관리협회로 된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말도 안 아니 돼. 이름도 중요한데 제일 우리가 내실 아닙니까? 민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만들어진 거지. 정부에도 한돈 저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황의장 말씀하신 대로 CM이나 소아 컨설턴트 협회 하는 데들 수리협회 거기 뭘 가지고 아무 가지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할 때는 우리 여건을 충분히 제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끼어들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들어와라 할 필요가 없다고. 건설부 우리도 하는 거 있습니까? 여기 모의장 건설부 계시다고 하지만은 반납 불러가지고 우리가 상관 그냥 그 양반한테 가고 쿠다리를 먹고 화장한테 쿠다리를 먹는 게 우리 협회에서. 그러니까 진흥협회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대관 업무 다니는 사람들의 이 대우가 다릅니다. 저기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지고 빨리 합치자 해가지고 뒷복이 뭐 있겠느냐. 하는 말씀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건설부 통합하러 가면 여건 비슷한 놈이 통합해야지. 거지는 어느 집에 가도 밥을 먹는데 누가 아벨하는 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야 되고 조급하게 우리가 서둘수록 맞이가 손해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걸 들어가지고 우리 진흥협회 회장도 있었지만 우리 처음 만들 때는 이제 건설계통이 제국민들이죠. 거기에 나한테 귀파계도 들어오고 뭐 윤활유도 들어오고 뭐 식품 뭐 온갖 다 들어왔거든요. 그 해영수로서는 그 사람들이 입마다 바퀴바락 하나씩 줬기 때문에
투표권이나 이 결정할 때도 당연히 결정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 자산 만드는 70% 60%는 전부 거둘려다가 건축 토목을 하는데 그 우리가 그것도 힘을 누가 씁니까? 그 힘을 이제 그 사람들이 하겠죠. 다수결로. 그래서 합칠 때는 좀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는 회원사가 도움이 되는 협회 아니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공주조합 같은 거는 지분을 내라 회사나면 지분 돌려주면 됩니다. 100원짜리가 10,000원 되시면은 10주면 10만원 주면 되고 100주면 100만원 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재단법인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잘못되면 정보를 또 받아요. 또 그렇다고 나중에 퇴역 공무원들을 이어가지고 여기는 일자리가 되어가지고 안 되고 우리 협회 회원사가 우리가 여기 가입을 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지금도 우리 가입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협회가 되려고 하면 여기 알차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 저분이 해가지고 잠만 거짓되고는 누가 옵니까? 돈이나 뜯기가 옵니까? 안 되죠. 안 그래도 지금 저 그걸 말씀하신 제일 신경 써주시고 예, 그 다음에 시간은 그 당시로 안 좋겠나 싶으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교부 서들면은 너가 여권 만들어주라 하고 좀 제일 튕기라고요. 뭐라 한다고 하고. 제일 처음에 사실 좀 수두른 것처럼 이렇게 그 수두른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계약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방향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통합을 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져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술자는 기술인협회 다 등록해버리면 우리 감리원들이 예를 들어 기술인협회 등록해버리면 1인당 말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 월 돈을 내야 됩니다. 회비로. 그런데 감리협회 소속되면 지금 돈 우리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개인도 좋지만 회사도 좋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통합돼서 아까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토목감리, 건축감리 이 두 개 축으로 우리가 감리협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바뀌어진 법은 보면 거기다가 토목 설계가 이제 한 개 또 영역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CM 영역이 한 개 있다 보니까 이제 방이 4개가 된 겁니다. 방이 4개가 됐는데 토목설계협회나 지금 CM협회는 사실 그 재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 조직도 취약하고요. 그래서 우리 감리협회가 실제 눈에 안 보이게 전체적인 주도를 하고 우리 정부안에 따라서 다 하고 그 4개 방을 그동안 방이 2개였는데 2개 더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번 살아봐라. 너가 독립채산자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너가 많이 성공시켜가지고 장사 잘 되고 키워지면 다시 이쪽에서 전체 다시 룰을 정하고 지금 우리는 너한테 간섭도 안 하고 너도 우리 감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단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모습을 정부에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아주 이렇게 힘있는 이런 형태로 외부적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그 한주봉 선배님이 그 지적하신 CEM이라는 문제 아주 100% 공감합니다. 사실 엔진을 안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기요. 네. 그 CEM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를 보니까 그 테크놀로지 매니지멘트라고 있는데 테크놀로지 매니지멘트라고 하면은 기술 관리라 해서 한 부분에 말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들어가서 엔지니어링 앤드 하는 말을 및 하는 말이 빠진 걸로 일부러 빼버린 걸로 해서 가운데 점을 찍듯이 하는 걸로 해야 된다 하는 거네요. 여기 이게 자료 안 받다가 보니까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매니지멘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 관리, 기술적인 관리 이야기지.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거라는 기술을 관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고려를 한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그하는데 이 CM 말이죠. 우리가 최근까지 건설부에 계시다고 김 부회장님 계시고 CM은 건설부에서 만들어 놓고 일거리 없으니까 어디 가서 떠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처음 CM 처음 생겼을 때 조달청의 건설관계 부서가 없으면은 그걸 없애기 전에는 이건 안 된다고 CM은 안 된다고 했어요. 토목은 없거든. 순수 건축분인데 조달청이 있어가지고 대행을 전부 조달청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걸 없애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없앨 수 있느냐 하고 내가 조달청 가서 그 높은 사람 만나보고 다 그걸 했어요. 절대 워낙 수익이 많아서
조달청 수입이 많아서 말이죠. 그럼 모델업소에 있다 그러니까 그럼 저 CM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CM 쪽에 제가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안 가지고 좀 그걸 됐다가 하도 CM 하고 그러는데 뭐 연초인가? 그거 뭐 저 협회비 얼마 그거 하니까 저 협회 가입이나 해놓으라고. 그래 우리도 가입은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CM에 대해서 답답한 건 건교부예요. 우리가 답답할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많이 됐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우성 회장님하고 이한번 그 회장님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까지는 그 설계 기술자하고 감리 기술자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통합 관리를 만약 하게 될 경우에 그 직접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미리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에다가 우리 여기 그 설계 감리 전담 그 적어도 사무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지 그 뭐 그 안전 그 담당관입니까? 그 사람만 바뀌고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하나 지금 그 리드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산자부 같은 데는 서기관이 하나 있고 서기관이 이게 통합협회가 되면 아마 조직과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기가 역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야 되고 이 지금 자꾸 푸대접을 받는 게 지금 안전관리권은 담당 사무관이라도 하나 사무관 하나 담당 사무관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걸 기구 개편을 요구하라 이거죠. 그 사무관도 좋은 자리지만 가려고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 하시대. 법자체를 정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일단 알겠습니다. 계기만 직할 아이고 이거 뭐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이형은 그 아니, 모두 이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회장님들 좋은 말씀 다 하시는데 제가 뭐. 이게 조금 빼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글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각 협회 여러 가지를 관련해봤어요. 뭐 엔지니어링 지능협회 물론 이것도 뭐 제가 회장이시면 부회장까지 했고 기술인협회, CM협회도 그다음에 기술사회장도 했고 하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장한테도 제가 몇 번 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건설 산업에 관한 장관이 책임지고 모두 통합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에도 지금 산재되고 또 우리가 엔지니어링 제가 있을 때부터 지금 그 아까 저 우리 엔지니어링 지금 회장님도 하시고 했지만 몇천 그 해 중에 보면은 페이퍼 캠페인 구작이 많고 그래서 그 분야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건설 분야에 제가 그때 부회장이고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설계협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 건설교통부에 그때 등록을 했어요. 법적인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건설 산업에 관한 건설기술 가격법인데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으냐 이상하게 건설교통부가 저희도 오비 한 사람입니다만 목장님이 계셨죠. 뭔가 자기는 얘기를 안 하고 룰이 말이야. 지배하고 그 벌점 주고 이런 게 규정하다니까 전부 인기가 없어 사실. 우리 회원사들이 이런 엔지니어링 회원사들이 좀 기자재부 저기 제품 자료나 어느 쪽에 더 잘해주고 옛날에 기술사도 그랬습니다. 과학기술부가 오히려 뭔가 해주려는 의지를 했다. 그런데 오히려 건설교통부가 맨날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산업에 관한 건설 산업에 관한 그가 주관이 되는 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보는 통합하는 건 당연할 거예요. 한데 그 전에 정부 내에서도 저는 좀 불만스러운 있어요. 정부 조직 안에서도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엔지니어링 계통도 이것이 여러 분야니까 저는 그래서 기술사 해도 그랬습니다.
엔지니어링 진흥협회도 연합회를 해라. 각 여러 그 종류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연합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엔지니어링 진흥연합회 그리고 단장을 누가 하는가 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미래 창조 과학부에서 뭐 통합해 이런 거죠. 아주 굵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관리해 주든가. 그리고 각 협회는 동종끼리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건설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사업은 당연히 지금 국토부 장관이 관장하되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기숙사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야가 많은 건 각각 연합해 봐라.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통합이 돼야죠. 그런데 아까 우리 걱정하시듯이 걔는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조속 첫 단추를 잘 떼야 되는데 잘못 끼다가는 그 다음 그걸 정정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부르면서 말씀하니까 지금 국토부 의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건의하세요. 그 간장기구가 좀 철저하게 컨트롤 하는 지금 다 제일 국토부에 우리가 강력하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게 바로 우리 관협회잖아요. 그리고 기술인협회, 그건 물론 기술자들의 개인 관리니까 기술인협회가 있고 CM협회도 물론 들어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일 그 영향력이 있고 행사하고 아까 우리 한길봉 회장 말씀대로 제일 큰 바꿔야 되니까 이게 모처가 되는데 공합을 하는데 당연히 그건 국토부 관리들이 책임지는 행정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좀 그걸 해줘야 돼요. 자기들한테 관리되어 있는 CM협회나 기술인협회나 같은 데가 종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장관이 의지를 세워가지고 아니 우리 법 이것도 섰는데 이것도 진행이 안 되면 그것도 무슨 꼴이 될 겁니다. 아마 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강력히 하고 그걸 건의해서 그런 좀 의지를 세워가지고 그 법부가 좀 강력하게 좀 관련 단체들을 척비다고 CMF에 그렇잖아요. CMF도 그 참 입장이 아까 얘기한 빚이 많습니다. 알아요, 저도. 빚이 많고 그래요. 그러나 CM이라는 게 지금 저 공공사업에 특히 토목은 별로 잘 안 됐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만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배 회장이 내가 생각해도 참 놀랄 정도로 열성적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배 회장의 힘으로 지금 그 CM협회도 지금 유지한다고 봐야 돼요. 그건 열심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통합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사는 이거를 장관 그 의지를 가지고 관련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지 좋은 방향으로 통합되도록 유도를 좀 해주고 그냥 해주고 우리가 그런 거를 이뤄야 되지 않냐 하는 걸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부 조직도 좀 강화하고 그런 방향을 해주는 게 좋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답답해요. 박근혜 정부도 지금 정부 내 조직이나 그 의지가 뭔가 이게 그게 어떤 면은 청와대나 인천시에서 뭔가 의적으로 그 컨트롤 파워와 그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많네요. 그러나 우선 다행히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게 섰으니까 그 방향으로 정부나 우리 국도 협회는 부정이 국토협회나 우리 각 단체가 나서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사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건설 산업에 관한하는 그쪽의 기술사들도 그쪽 계통이 많은 협력을 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말씀 주셨는데 이 통합은 우선 실시하지만 그 위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거 없는데 그거는 차지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차후 좀 하는 걸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해주셔야 또 내년 1년 내내 끝발이 날 것 같은데 그게 뭐 정말 이렇게 필드에서 그 해야지 않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하니까 너무 진지하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나오시네요. 그 벌써 김현태 회장님 저 회장 되신 지 2년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그동안 그 도상인 건축회장 또 노준명 토목회장님 서로 합심해서 좋은 일 또 우리 협회 그
협회가 또 좀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직원들도 조금 아까 빠리빠리하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좀 더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또 대외적인 위상도 굉장히 좀 높아졌고 그래서 지금 김현태 회장이 10대 회장이신데 역대 회장 중에서 제일 잘하신 분은 초대 한규병 회장님이었고 그리고 10대 회장이 제일 잘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저는 그렇게 저는 8대 회장을 했지만 11대가 더 잘하는 거라고. 1만 이기면 등장했는데 11대는 진짜가 11대는 이제 돈 되게 쓰는 거예요. 거예요. 돈 되게 쓰는 거예요. 뭐 그렇게 또 기대를 해야죠. 아무튼 우리 김현태 회장은 한 2년 동안 협회를 이렇게 크게 발전시켜서 지금 선배 회장으로서 대단히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나머지 그 내년도 통합협회 출범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큰 미션,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차피 맡은 일, 유종의미를 잘 거둬서 후임 회장에게 아주 칭송받는 그런 회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듣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사무실에서 필드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하기면 초대 회장님 제일 잘하신 초대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좀 했는데 굉장히 그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틈날 때 이렇게 잠깐 오셔서 저녁 이제 먹어가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셨던 그 맥락을 다 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협회 정책에 잘 반영해서 좀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당부를 드린다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협회 상설 직원들이 한 39명 정도 채우가 되는데 몇 명을 좀 빼서 그냥 채우가 나더라도 채우지 말고 그냥 해라 그냥 야 그 하나 둘 빠진다고 39분의 1을 못하냐 더 해라 뭐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아껴놓은 거 아니겠느냐 하고 있는데 선배 회장님께서 좀 항상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채찍도 있고 당근도 있으면은 가능한 당근을 줘가면서 위로를 해주면은 우리 협회 직원들도 더 큰 힘을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선배 회장님들 모시고 너무 기쁜 날인데 이 기쁜 날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못다한 정은 소자단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렇게 덩을 좀 더 나누는 것도 이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네.